자, 순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순열의 뜻은 뭐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여 일렬로 배열한 것을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 순열의 수를 기호로 이렇게 이제 npr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나타낸다. 그래서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택하는 것의 개수 r개를 이제 구할 때 이렇게 기호를 쓰는 거고요. 그 순열의 수에서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는 npr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렇게 나와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봅시다. A, B, C, D, E, A, B, C가 어디 갔어? A, B, C, D, E 이렇게 5명 있죠? 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을 해가지고 그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거지. 그럼 이렇게 3개 선택해서 배열한다고 했을 때 여기 올 수 있는 게 몇 가지냐면은 5가지지. A, B, C, D 중에 뭐가 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뭔가 A가 적혔다고 치면은 A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건 4가지잖아요. 뭐 B가 왔다고 가정해주고 그 각각마다 이제 뒤에 맨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게 남은 3개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배열한다라고 해서 5P3으로 쓰고 요 계산이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나온다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일반화를 해보는 거야. 문자를 가지고 요 3개의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여기 3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 5라는 숫자가 여기 처음에 나와 있던 요 숫자고요. 그죠? 그 다음 요 3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그 5에서 3을 빼고 1을 더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거든요. 5에서 3을 빼 2잖아. 거기다 1 더하면 3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지. 문자로 우리가 일반화해서 표현하게 되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한다라는 것의 의미는 그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n가지. 그 다음에는 하나 빠져서 n 빼기 1, n 빼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총 r개의 숫자를 곱해야 돼요. 자리가 r개가 있을 테니까. 그죠? 쭉쭉해서 r개. 그러면 마지막에 숫자를 뭐라고 써야 되냐면은 요거 하듯이 n에서 r 빼는 게 아니라 빼고 1을 더한 숫자가 마지막에 나오는 숫자야. 알겠죠? 그래야지 이 개수가 r개가 되거든요. 요거 계산한 거를 뜻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표현이 그런 의미고, 여기 r개를 곱한다라고 하죠. 일씩 줄어들면서. 팩토리얼을 이용하는데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거든.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n 팩토리얼 밑에 여기다 있는 거 보세요. n 팩토리얼이라고 이제 있고 우리말로 뭐 계승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1부터 n까지 차례로 곱한 것을 뜻한다. 그래서 npn이면은 n개를 다 배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n부터 1까지 쫙 곱하게 되는데 그걸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4 팩토리얼의 뜻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걸 뜻한다고. 3 팩토리얼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걸 뜻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npr이라고 하는 거 요 위에 우리가 이제 했는데 r개를 곱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이제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면은 n 팩토리얼을 n 빼기 r의 팩토리얼로 나눈다.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npr은 n 팩토리얼을 n 빼기 r의 팩토리얼로 나누면 된다. 예를 들어서 다시 좀 보면 그 5p 여기 우리가 했던 거 여기 다시 한번 볼까? 5p3이라고 했던 거 여기 다시 써볼까? 5p3은 5 곱하기 4 곱하기 3까지 곱하는 거지. 근데 내가 팩토리얼을 이용하고 싶으면 1까지 곱해야지만 팩토리얼이거든요. 끝까지 1까지 곱해야지 팩토리얼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2 곱하기 1을 하고 다시 밑에서 약분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그러면은 이게 1까지 곱하게 되니까 팩토리얼 사용할 수 있는데 분자는 5 팩토리얼이고 분모는 2 팩토리얼이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여기 끝에 있는 이런 팩토리얼을 이용한 표현 있잖아. 그 표현을 우리가 이제 일반화하면 npr이라고 하는 것은 n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의 뜻이 뭐냐면 요 2 팩토리얼의 뜻은 뭐냐면은 5 빼기 3이에요. 즉 n-r의 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여기서부터 나오는 2 팩토리얼은 n 빼기 r의 팩토리얼이다 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보통 이 방법, 첫 번째 우리 봤던 r개 곱한다 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이제 계산을 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이 식을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 가지, 요거 첫 번째, 요 두 번째 표현, 이 두 가지 표현을 모두 다 암기를 하고 계셔야 돼요. 이해하신 다음에 외워두셔야지만 어떤 문제를 풀 때 풀 수 있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것도 꼭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이웃할 때 하고 이웃하지 않을 때의 순열. 그러니까 뭔가 이제 문제를 풀다가 보면 조건이 누구 이웃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건이 있을 때가 있고, 또 반대로 이웃하면 안 된다는 어떤 조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웃하게 나열하게 되는 경우의 수는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한 묶음으로 생각하고, 한 묶음으로 구한 순열의 수에다가 곱하기 한 묶음 안에서 또 이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우리가 조금 이건 별로 어렵지 않게 보통 이해를 하는데, 이 두 번째를 잘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하라라고 만약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면 요걸 기억하세요.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배열한다. 원리? 네, 요령? 방법? 이거를 기억하는 거야.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배열해. 그리고 나서 그것 중에 한 가지의 상황을 표시를 해놓고 그 중에 어떤 경우를 하나 가정해서 그 나열한 것 같은 양끝과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다가 이웃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끼워 넣는다. 양끝과 사이사이에다가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흩어 넣으면 그게 이제 전체가 이제 이웃하지 않게 전체가 다 줄 서는 어떤 방법의 과정을 생각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웃하지 않게 뭐 배열하라라고 할 때는 이웃해도 좋은 것을 먼저 배열한다. 먼저 배열한다라는 이 아이디어를 기억을 해 두시면 좋다. 넘어가고 이런 거 뭐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앞에 이거 안 했나요? 선생님 실수로 넘어간 것 같은데 이거 체크 하나만 하고 갈게요. 여기 보니까 이거 3번 조건 있잖아요. 퍼뮤테이션이라고 해요. P를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퍼뮤테이션에서 3번 NP형은 1이고 0팩토리얼은 1이다. 0팩토리얼은 0이 아니에요. 0팩토리얼 0으로 생각하면 안 돼. 1이야. 왜 1이냐라고 따질 수가 있는데 그냥 그렇게 정한 거라고 생각해. 알겠죠? 뭐 따지지 말고 0팩토리얼은 한 가지 방법 1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NP0은 1이다. NP0은 1이다 생각하면 돼. 알겠죠? 이 두 가지 3번도 체크를 좀 하시는 게 필요하다. 문제를 좀 풀어보면 위로 가시죠. 여기 보면은 계산하여라 라고 했는데요. 이거 읽어보면 4P인데 4P는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배열한다. 그럼 처음에 선택할 수 있는 게 4가지, 그 다음 두 번째는 3가지. 2번 곱하면 되는 거죠. 2번. 이거 계산해서 12.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이건 6부터 차례대로 3개의 숫자를 곱하면 된다. 얘는 5, 4, 3. 계산하는 거는 생략을 할 거야. 알겠죠? 5는 3부터 1까지 곱한다. 얘는 5부터 1까지죠. 5, 4, 3, 2, 1. 이렇게 이제 계산해서 답을 하면 되겠다. 자, 10번에는 NP가 5n이다를 풀면 NP는 n 곱하기 n 빼기 1이죠. 2개를 곱하는 거니까 2개 곱하는 건데 그게 5n이다 라고 되어 있는 식을 푸는 거죠. 여기서 n은 특별히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수예요. 뭐 0이 될 수 없고 뭐 음수 이런 거 안 되죠. 양변에 n을 나눠도 되는 거야. 0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n 빼기 1이 5다 이렇게 간단히 돼서 이항하면은 n이 6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경우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항과 외항의 곱을 가지고 풀면 외항이 12 곱하기 np3이고 내항끼리 곱한 게 5 곱하기 n 플러스 2p3이 되겠다. 얘를 좀 풀어주게 되면은 좌변이 12 곱하기 n부터 3개죠. n 곱하기 n 빼기 1, n 빼기 2 이렇게 3개를 곱하는 게 np3이고, 우변에는 5 곱하기 n 플러스 2p3은 n 플러스 2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라 이런 얘기거든. n 플러스 2, 그 다음에는 n 플러스 1, 그 다음에는 n 이렇게 나오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분을 우리가 하면 돼요. 약분을 해가지고 겹치는 게 뭐 n 정도가 있겠네. n 약분을 시켜버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다 전개를 하자.
이거 전개하고 여기도 12도 전개해야 되는데 12에 n의 제곱에 마이너스 3n의 플러스 2, 그 다음에 5 곱하기 n의 제곱에 플러스 3n의 플러스 2, 이거 마저 다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12n의 제곱에 마이너스 36n 플러스 24 이꼴 5n의 제곱에 플러스 15n 플러스 10. 자, 이거 모두 자변으로 이항하면은 7n의 제곱에 마이너스 51인가? 51n 플러스 14는 0. 요거 인수분해가 7n 곱하기 n, 그 다음에 7 곱하기 2, 77에 49에서 2 빼면 되겠네, 그죠? 그래서 n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기를, 처음에는 7분의 2라고 하는 게 하나 나오고 또 7이라고 하는 어떤 자연수가 나오죠. 인수분해에서 풀면은. 그러면 당연히 이제 자연수니까는 7만 선택을 해서 답으로 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OPR은 5부터 시작해서 R개의 숫자를 곱하여라 이런 얘기거든. 5, 4, 뭐 어디까지 곱하면 60이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5, 4하면 20이고 거기다 3만 딱 곱하면 60이 되는 거지. 그럼 몇 개를 곱했냐면은 3개인데 이 3개가 R이죠. 그죠? 그게 60이 되는 거니까는 따라서 R이 3개니까 3이 된다라고 구하면 된다는 뜻이죠. 자, 키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보면 n팩토리얼 m이는 n부터 1까지 차례로 곱한 것을 뜻하고 np의 r의 뜻은 n부터 시작해서 r개의 숫자를 차례로 곱한다 라고 하는 거지. 그때 표현이 n 빼기 r이 아니라 n 빼기 r 더하기 1이다 라는 거 한번 체크해 주면 좋고, 0팩토리얼은 1로 필요해서 이렇게 정한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np0은 1이다. np0은 1이다. npn은 n 팩토리얼이 된다. npr에서 n이 r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를 해보시고 자, 요렇게 이제 아래 범위가 주어졌을 때 이놈을 증명하여라. 증명하여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우리가 나타내어 보면 npr이라고 하는 것은 n 팩토리얼을 n 빼기 r의 팩토리얼로 나눈다라고 하였죠. 자, 그거랑 이거랑 같은 거를 이제 보이면 되는 건데, 여기는 n 곱하기가 되어 있고, 자, n 빼기 1 p r 빼기 1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자, n 곱하기, 자, 요 놈이 우리가 요 표현했을 때 표현 다시 한번 써볼까요? npr이라고 하는 것은 n 팩토리얼을 n 빼기 r의 팩토리얼로 나눈다는데, 이게 문자가 바뀌면 그걸 맞춰서 해주면 되겠죠. 요 앞에가 n 빼기 1이니까는 분자가 n 빼기 1의 팩토리얼이고, 분모는 여기에서 요거 뺀다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n 빼기 1에서 r 빼기 1을 빼게 되면 얘는 그 n 빼기 r로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상수항 사라지고, 그래서 밑에가 n 빼기 r의 팩토리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거 뺀 거의 팩토리얼이. 그런데 얘가 n 빼기 r의 팩토리얼에서 요 n이 분자에다 곱하면 n 곱하기 n 빼기 1의 팩토리얼 이렇게 표현되잖아. 근데 이게 n 곱하기 n 빼기 1의 팩토리얼이 결국에는 n부터 시작해서 n 빼기 1, n 빼기 2 쭉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면서 1까지 곱하는 형태가 되니까 간단하게 n 팩토리얼이다 라고 표현을 다시 좀 바꿀 수가 있다라는 뜻이지. 그죠? 그래서 얘가 n 팩토리얼로 이렇게 곱하기 이어 붙이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이 된다라고 써주면 결국에는 이런 변형을 했을 때 이 좌변의 표현과 똑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과정이 증명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자, 5명의 학생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는 5, 4, 3, 1 곱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아마 120이 나올 거고, 그 50명의 학생이 있는 반에서 반장, 부반장을 한 명씩 선출하는 방법의 수. 이거는 이제 그 자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순서가 다르면, 배열을 할 때 순서가 다르면, 앞에 놈이 반장, 뒤에 놈이 부반장이니까 순서가 다르게 배열을 하는 게 지금 다른 걸로 구별하거든요. 요 상황을 간단하게 쓰면 50P이죠. 그래서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면은 반장이 될 수 있는 경우가 50명, 그리고 그 각각마다 이제 부반장으로 뽑을 수 있는 사람 수가 49명이지. 그래서 요거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그 남자와 여자 각각 5명이 교대로 앉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고 할 때 그 편의상 남자를 A, B, C, D라고 하고 여자를 A, B, C, D라고 만약에 불렀을 때 교대로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된다. 교대로 한다는 게 처음에 남자부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남녀 이런 이제 패턴으로 처음에 남자부터 할 수도 있고 또는 제일 처음에 여자부터 이제 나올 수도 있잖아요. 여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또는이기 때문에 일단 이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더해줘야 된다라고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고 이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면은 그 남자를 먼저 배열한다 합시다. 남자를 배열하는 방법이 5팩토리얼이지, 그죠? A, B, C, D 이렇게 표현되니까 A, B, C, D, E 이렇게 남자가 배열했다고 치고 그 각각마다 반복해서 뭐를 곱하냐면은 이제 여자들이 그대로 왔는데 남자가 맨 앞이니까 요런데 틈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남녀의 어떤 배열을 완성한다고 생각하면은 요 여자들을 여기다 넣는 방법이 또 5팩토리얼이죠. 여기다가 맞죠? 연함의 방법도 동일하고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니까 결국에는 5팩 곱하기 5팩 곱하기 2를 해서 수가 굉장히 크게 나오는데 아마 그거는 그냥 해보면 되는 거니까 계산했을 때 이런 수가 나온다라고 판단하면 되겠다.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택하는 순열의 수를 간단하게 기호로 npr이라고 표현한다. 그리고 그걸 우리가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된다 그랬어요.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거. 자, 지금 위에서 증명하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경우가 혹시 나오면 팩토리얼을 사용해야지 뭔가 표현을 잘 할 수 있거든요. 쉽게. 그러니까 이 팩토리얼로 나타내는 이 표현을 기억을 꼭 하도록 하세요. 자, 남자가 4명, 여자가 3명 일렬로 세울 때 여자 3명이 이웃하는 방법의 수를 구하라. 자, 남자를 편의상 A, B, C 이렇게 자꾸 표현을 해주는 거가 좀 중요해요. 그래서 상황을 다 만들어서 이제 나타낼 때 그 나타내는 과정 속에서 그 시기에 똑같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거든. 배열이 다 완성되는 어떤 과정을 따라서 그 여자 3명이 이웃한다라고 하면 얘네들 묶어줘야 돼요. 묶어주고 남자들은 따로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A, B, C, D, E 하고 A, B, C 이렇게 묶은 상태로 생각을 하자. 그러면은 묶음이 총 몇 개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6묶음이 있어요. 이 6묶음을 갖다가 배열하는 거는 6팩토리얼이야. 그런데 그런 어떤 배열 중에서 그냥 이 어떤 한 경우를 보는데 이 안에서 이 묶음 내에서 얘네들이 또 자리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이 A, B, C 세 사람이 얘네들 세 사람이 자리를 바꾸면은 그게 좀 달라지는 거니까 이 각각마다 3팩토리얼 세 사람이 줄 세우는 방법의 수만큼이 반복해서 다르게 나오니까 곱하기 3팩토리얼을 추가로 해주면은 여자 3명이 이웃하는 방법의 수를 다 구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여자끼리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여자끼리 이웃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는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생각을 하자. 이웃해도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남자지. 남자를 먼저 배열하자. 그럼 남자를 배열하는 게 4명이니까 4팩토리얼이잖아. 그죠? 어이구, 내가 좀 잘못했네. 여기 위에 미안해요. 여기 A, B, C, D 4사람인데 여기 실수했네요. 미안해요. 여기가 6팩토리얼이 아니라 5팩토리얼이죠. 쏘리. 4사람이라 해놓고 선생님 순간적으로 여기 실수를 했네. 4팩토리얼, 5팩토리얼. 이렇게 묶음으로 봤을 때 5팩토리얼인데 이게 잘못했어요. 쏘리. 요거 정정 좀 할게요. 5팩토리얼로. 그 다음에 실수했으니까 좀 체크 다시 좀 해보도록 하고 그 2번으로 다시 넘어가서 이웃해도 되는 게 이제 남자들인데 남자들을 먼저 배열한다고. 남자들을 배열하는 게 4명이니까 4팩토리얼이 되겠다. 그지? 4팩토리얼이다 라고 하면 되고 그 중에 뭐 A, B, C, D 이렇게 이제 배열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곱하기를 하는데 그 각각마다 그 중에 어떤 한 경우 이걸 봤을 때 여자들이 이제 모두 흩어져야 된다. 이 A, B, C가 흩어지려면은 요런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면 되죠. 양끝 포함해서. 그러면은 A, B, C 이거 집어넣을 때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5가지죠. 여기 중에서 또 한 거지. 5가지. 뭐 여기 들어갔다고 치고
그 다음에 이제 B가 들어갈 곳을 고르면은 남은 4개 중에서 하나 고르면 되고, 뭐 B가 여기 들어갔다 치면은 C는 나머지 이 세 자리 중에 어디 하나 들어가면은 이제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면은 배열이 완성이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요걸 계산하면은 정답이에요. 1번 아까 실수했으니까, 좀 미안해. 다시 체크해보고 넘어가자. 자, 이웃하는 경우는 이웃하는 것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을 해주고, 한 묶음으로 이제 묶은 다음에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묶음 안에서 그 자리 바꾸면서 이제 달라지는 경우의 수를 추가로 곱해준다.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나오면 이웃해도 되는 애들, 걔네들을 먼저 이웃해도 되는 애들을 먼저 나열한다. 그리고 나서 나열한 어떤 한 경우를 표현을 해놓고 양 끝과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끼워서 배열하면은 된다 이거죠. 양 끝과 사이사이에. 이게 방법이 된다. 자,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8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T가 맨 처음에, 그 다음에 L이 맨 마지막에 오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문자들을 나열할 때는 먼저 확인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안에 똑같은 문자가 혹시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게 순서거든요. 근데 여기 트라이앵글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문자가 뭐 없네요. 이제 자, 그러면 첫 번째 그 8개의 문자를 배열을 하는데 맨 앞에 이제 T가 와야 된다. 그 다음에 L이 와야 된다. 그러면 나머지 그 6개가 있잖아요. 그 6개를 여기다가 이제 그 배열을 해주면은 완성이 되겠죠. 요것만 생각하면 어떤 되는 이제 그런 상태니까 6개가 배열하는 방법이니까 6팩토리얼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문제고, 두 번째는 T와 A 사이의 2개의 문자. 이 T와 A 사이라는 말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T 나오고 뭐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또는 A가 먼저 나오고 어떤 문자가 있고 T 이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거나 해서 처음에 2가지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2를 곱하면 돼. 그래 놓고 이거나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하나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서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문자가 뭐냐를 생각해 보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문자가 T하고 A를 사용했잖아요. 그럼 6개가 남은 상태지. T하고 A를 사용했으니까 6개 중에서 하나가 사용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올 수 있는 게 남은 5개 중에서 하나겠죠. 자, TR 다 써볼까? ANGLE. T하고 A를 사용했고, 뭐 2개를 사용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되어 있고,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뭔가 묶여 있는 상태에서 RI라고 이제 썼다고 치면, 그럼 TRIA 이렇게 이제 묶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이 N이나 NGLE 이런 이제 문자들이 있겠죠. 얘네들 각각 묶음으로 인식을 한 다음에 얘네들 총 5개의 묶음을 이제 줄을 세워줘야지 전체가 배열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그거에 대한 생각을 마지막으로 하면 이놈도 이렇게 5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여기다 추가로 곱하는 거니까 5팩토리얼이다 라고 식을 이제 완성을 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적어도 한쪽 끝에 그 자음이 오는 경우인데, 적어도라는 말이 이제 보통 나오면 그 8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이 양쪽 끝에, 한쪽 끝에 자음이 오는 거는 뭐예요? 한쪽만, 이쪽에만 자음, 모음, 모음, 자음, 자음 이렇게 3가지죠. 이걸 구체적으로 풀어내면. 그래서 그 3가지를 따로따로 해서 더하느니 양쪽 끝에 어떤 기준을 잡았을 때는 총 4가지가 있죠. 모음, 자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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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4가지인데 그 중에 어떤 경우를 구하라고 이제 요구를 했으면, 그럴 땐 반대로, 즉 6건을 이용해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인 것을 뺀다. 그게 이제 보통 적어도라는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면 좋은 방법이지, 그죠? 그래서 적어도라는 말 나오면 전체 방법에서 그 반대니까는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쉽게 푸는 방법이다라는 뜻이고,
전체 경우의 수는 8개가 배열하는 거니까 8팩토리얼이고, 거기서 양쪽 모두, 이것의 이제 반대죠. 적어도 양쪽 끝에 자음이 온다는 것의 반대는 모두 양쪽에 모음이 오는 경우지. 그럼 모음, 자음 모음을 이제 구별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자, 자음하고 모음을 좀 구별하면은, 자음이 T, R, 그 다음에 N, G, L 이렇게 있고, 모음은 I, A, 그 다음에 E 이렇게 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 모음, 첫 번째 모음을 이 셋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는 거니까는 3 곱하기 두 번째 여기 뭐 I가 왔다고 치면은 여기 요 끝에 모음 요소인 게 두 가지죠. A나 E 중에서 A가 왔다고 치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여기에다가 6개를 배열해야 되는데, 그게 모음 하나랑 자음 이제 5개 합해서 여기다가 이제 그 배열을 해주면 되는 건데, 걔네들은 그냥 6개를 그냥 배열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니까 6팩토리얼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이게 이제 반대인 사건, 양쪽 끝에 모두 모음이 오는 케이스가 되겠다, 그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요 식을 가지고 이제 계산해주면 아마 답이 이제 수가 크게 좀 나오긴 하는데, 뭐 답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지, 그죠? 자,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문자만 배열하는 순열의 수를 생각하면 된다. 적어도라는 조건이 있으면 6건 반대의 사건을 이용을 해서 전체에서 반대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서 구하면 더 쉽게 풀 수 있더라. 자, 6개의 숫자에서 서로 다른 4개의 숫자를 택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려고 한다. 정수의 개수를 구하자. 자, 여기 0이 포함되어 있을 때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되겠다. 자, 4개를 선택해서 4자리 정수를 만들자. 그럼 처음에 0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올 수 있는 것들은 1, 2, 3, 4, 5 중에서 찾는 거니까 5가지가 있겠다. 그 중에 1이 사용됐다고 가정합시다. 어떤 게 사용돼도 뭐 특별하지 않기 때문에 1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하는데, 자, 1이 사용됐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뒤에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0을 사용해도 되니까 1을 제외한 이제 5개가 있잖아요. 걔네들 가지고 이제 3개를 선택하는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또 5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가지, 여기 올 수 있는 게 3가지지. 그죠? 이렇게 이제 식을 세워서 요 계산을 하시면 되고, 그 짝수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할 때는, 짝수는 이 끝에 자리 숫자가 뭔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지. 걔를 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끝에가 이제 짝수로 끝나면 된다. 짝수가 뭔가 따지면 0이냐 2냐 4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이게 0으로 끝날 때, 그 다음에 2로 끝날 때, 4로 끝날 때인데, 그냥 다 따로따로 그냥 써봅시다. 0으로 만약에 끝났다고 치면 0을 사용했다는 뜻이거든. 그러면 자, 0을 사용했을 때 나머지 이 5개의 숫자를 가지고 앞에 요 3자리를 메우는 방법을 생각하는 거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나오겠지. 자, 또는이라고 말을 할 수 있으니까 더하기고, 만약에 2로 끝났을 때를 가정을 해보면 2를 사용했다는 뜻인데, 그때는 여기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가 0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1, 3, 4, 5 중에서 선택을 하니까 4가지죠. 맞죠? 1, 2, 3, 4, 5 중에 선택해야 되니까 1이 왔다고 치자. 그럼 1을 사용했다는 의미가 되고, 이제 여기 10의 자리랑 100의 자리 채울 때는 이 0, 나머지 0, 3, 4, 5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니까 여기 올 수 있는 게 4가지. 맞죠? 0, 3, 4, 5 여기. 여기 올 수 있는 게 3가지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식이 세워지고, 또는 4로 끝나는 짝수의 경우는 조금 생각해보면 2로 끝날 때랑 4로 끝날 때는 0으로 끝나지 않는 이걸로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반복해서 이 식이 나오지, 그죠? 그래서 요 3가지 경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더하기를 하면 되는데, 여기가 60이 나오고 이게 48인가요? 맞나? 그럼 여기도 48 이렇게 나오겠지? 더해서 108에다가 48을 더하면은 156까지 이렇게 나오겠다, 그지?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라. 4의 배수다라고 하는 것은 그 10의 자리까지만 생각하면 돼요. 이 조건을 기억하셔야 돼. 10의 자리까지 수가 4의 배수면 된다.
그러면 앞에 그 큰 단위 쪽에 숫자가 어떤 게 오든 상관없이 10의 자리 숫자가 4의 배수면은 그 수 전체가 4의 배수가 된다. 그것이 이제 4의 배수가 된다는 것의 조건이다. 그러면 끝에 그 두 자리를 가지고 4의 배수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기준을 작은 것부터 찾도록 합시다. 여기 주어져 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4의 배수를 만든다고 치면은 제일 작은 게 0, 4 이렇게 끝나는 거, 또는 그 다음에 0, 8 안 되고 12 되죠. 12로 끝나는 거, 16 안 되고 20 이렇게 끝나는 거 되고, 그 다음에 24로 끝나는 거 되고. 요 말 좀 중요한 말인데 이거 좀 지울까? 요거 체크를 잘 해보시고요. 요건 중요한 말이고, 24로 끝나는 거, 그 다음에 28 안 되고 32로 끝나는 게 되죠. 32로 끝나는 경우, 36 안 되고 40으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 44, 48 안 되고 52로 끝나는 경우, 그 다음에는 없지. 56 이런 거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끝나거나 이렇게 끝나거나 다 거나거나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각각의 그 경우들을 구해서 모두 더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첫 번째 0사로 끝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면, 0사로 끝나게 되면은 0사를 썼다는 이야기야. 그럼 0이라고 하는 게 이미 사용됐다고 하는 거니까 남은 숫자들, 얘네들 가지고 앞에 두 자리를 메우는데 그게 4 곱하기 3이죠. 맞죠? 즉 12가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근데 그게 0이 사용된 곳들에서 동일하겠죠. 여기도 12가지, 또 여기도 4형으로 끝나는 경우도 12가지로 나오겠다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겠죠. 동일하니까 앞에 두 자리들을 메우는 게. 그 다음에 이제 12로 끝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12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요 맨 앞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은 0을 사용하지 못하니까 3, 4, 5 중에서 사용을 해야 돼. 그래서 세 가지라고 판단하고, 뭐 3이 왔다고 가정하면 나머지 다시 0을 쓸 수 있으니까 0, 4, 5 중에서 100의 자리를 채우는 거니까 세 가지죠. 그래서 이때는 9가지가 된다. 그게 여기서 2사로 끝날 때도 9가지고 3위로 끝날 때도 9가지고 5위로 끝날 때도 9가지지. 자, 해서 우리는 얘네들이 이것 또는 이것 또는이니까 10이랑 9랑 12가 몇 번 더하니? 체크해보면 12, 여기도 12, 여기도 12니까는 3번이고, 9는 몇 번 더하게 됩니까? 9는 1번, 2번, 3번, 4번이지. 그렇죠? 그래서 총 경우의 수는 이렇게 이제 계산하면 되는데, 이게 값이 36, 얘도 36이네. 그래서 72가지가 여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4의 배수의 전체 개수가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다. 맞죠? 그러니까 약간 노가다도 들어있고, 우리가 피 이런 기호에 대해서 좀 배우긴 했지만 사실은 이 피라는 기호는 그렇게 뭐 유용하지가 않아요.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표현할 때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많은 도움을 주는 기호는 아니야. 그냥 그런 거 피라는 기호 무시하고도 다 문제들 우리가 충분히 다 풀고 식을 세우는데 지장이 없어요. 굳이 이걸 요구할 때는 우리가 쓰는 건 할 수 있어야 되지만 뭐 이거 자체가 되게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많이 하지는 않는다. 정수를 만드는 문제를 볼 때는 항상 최고 자리에 0이 올 수 없다는 것을 주의해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서 뭔가 경우를 처음에 크게 나누는 것들, 방금 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 하는 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다. 자, 5개의 문자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라고 해서, 자, 요 놈은 몇 번째로 오는지 구하여라 라고 했어요. 자,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것의 그 의미를 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지. 알파벳 순서대로 나오는데, 앞에서부터 이제 차례대로 뭔가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 기준 정해서 이렇게 이제 알파벳 순서대로 나온다, 이런 얘기인데, 이 5개가 이제 배열을 하는 과정을 이제 보면은 제일 처음에 A부터 시작을 해서 다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4개의 문자들이 배열이 다 되는 게 4개가 이제 배열하는 거니까 4팩토리얼이죠. 걔는 24가지의 수들이 이제 경우가 나오게 되고, 앞에 C니까 그 앞에 지나가는 애들을 다 찾아야 되잖아. B부터 시작해서 나올 때 다 지나가면 걔도 4팩이니까는 24가지. C로 해서 생각해 보는데,
여기 이제 C가 앞에 정해주고 나서는 A지. 그러면 이 뒤에 결정하는 게 나머지 3개 문자니까 3팩토리얼 해서 총 6개의 어떤 배열이 나오고, 그 다음에 C로 정해놓은 상태에서 B죠. CB 뭐뭐뭐, 이것도 3팩토리얼 해서 6가지. 그 다음에 C는 안되고 CD하고 땡땡땡 지나가는 것도 3팩해서 6가지. 이제 거의 다 왔는데 CE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나서 A겠죠. 그 다음 원래는. 그 다음에 이 2개가 뭔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그것도 2팩토리얼만큼 다 지나가고, 그 다음에 비로소 CE B겠죠. B하고, 여기서부터 거의 다 찾았으니까 직접 잘 찾읍시다. CE, 그 다음 남은 문자 AD니까 AD가 나오는 게 맞고, 요거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나오는 놈이 DA로 우리 찾는 거, 그게 이제 나오지. 그럼 얘가 몇 번째냐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숫자들 다 더해야 되잖아요. 그죠? 나온 애들. 그래서 이거 더하면은 48, 6 해서 638 하면은 66, 거기다가 여기 2까지 더하면은 68, 이거 더하면은 최종적으로 70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몇 번째냐, 바로 70번째로 나오는 배열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이거 약간 이제 틀어서 다르게 질문하는 거죠. 원리는 어차피 똑같지만 100번째 나오는 게 뭐냐,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70번째가 뭐 요거니까 더 지나가서 100번째 뭐 나오는지 이거 묻는 거잖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좀 지우고 갑시다. 이거 자료를 좀 다시 쓰게. 원리는 이제 알겠으니까 수전식 배열이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됐으면 뭐 100번 나올 때까지 해봐야겠죠. 이렇게 4개가 지나서 4팩토리얼 하면 24개가 다 지나가고, B에서 또 24개, 여기까지 누적으로 더하면 48이거든. 100 될 때까지 찾는 거잖아. 이렇게 딱 해서 또 24개니까 더하면은 72. D 해서 하면 또 24개가 나오는데 더하면은 누적해서 96. 거의 다 맞죠, 100에. 여기서부터 이제 신경 써서 4개만 더 나오면 되니까 그때부터 찾는데 2로 시작할 거다. A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B겠지. 뭐가 2개가 있을 거야. 그게 2가지지. 2팩토리얼에서 여기 더하면은 2팩토리얼 2인데 더하면은 98이죠. 여기까지. 그럼 2팩만 더하면 되니까는 2A 정해지고, B 다음에는 C가 나올 차례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남은 문자가 B하고 D인데 B, D가 나오는 게 있고, 여기까지 99번째, 여기까지 기준 잡은 다음에, 그죠? 요거 2개가 이제 자리 바뀌는 거 생각하는 거잖아요. E, A, C, D, B가 또 하나가 나오면서 그때 이제 100번째가 결정이 되는 거지. 그죠? 따라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문자열은 바로 요 놈이다. 100번째로 나오는 게. 그죠? 누적으로 더했을 때 E, A, C, D, B라고 하는 놈이 우리가 찾는 100번째 오는 문자열이다 라고 구해볼 수가 있겠다는 거지. 자, 영문자 또는 숫자 등을 한 번씩 써서 나열할 때 그 사전식으로 배열하거나 크기순으로 나열하는 어떤 기준에 대한 어떤 질문인 거예요. 그래서 기준을 정해서 쭉 이렇게 표현해가면서 순서를 생각하는 거. 이것들이 이 문제 자체에서도 물어봤지만 이런 원리 자체가 다른 문제들을 풀 때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어떤 기준이 된다. 그런 의미도 여기서는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야. 알겠죠? 이 문제 자체의 어떤 문제보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거 자체 내용을 활용한다는 거죠.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 그거를 우리가 좀 알아두면 될 것 같다. 자, 나머지 문제들을 풀어볼게요.